지난 시간에 알아본 ED패드에 이어 지표요소법을 이용한 프로그램 중 MCD패드를 활용해 유량을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MCD패드의 사용 순서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ED패드와 동일하게 지점 정보를 입력하고 유량 산정을 위한 정보를 선택합니다. 실측 유량 측정 성과와의 측정 결과를 DB에 입력하고 단면적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ED패드로부터 지표요속 시계열 자료를 입력하면 지표요속식 개발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됩니다. 그럼 지표요속식을 개발하고 개발된 식이 적절한지 검토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유량을 산정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천천히 따라오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스타트 시트는 유량 산정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는 시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시연하는 대로 필요한 값들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관측소 정보, 즉 코드, 지점명, 유역, 하천명, 위치, 자료 연도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계산 방식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ADVM 개수가 1대인지 2대인지를 선택하고 단면적 계산 방식으로 코디네이터 안에 좌표를 HA 릴레이션에는 수위 단면적 관계식을, HA 테이블 안에는 수위와 단면적 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수위 관측소나 유량 관측소 자료를 활용해서 단면적 산정용 수위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유량 산정 방식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주 계산 방법에서 지표요소법 또는 수위량 관계 곡선을 선택합니다. 보조 계산 방법에서는 인덱스 벨로시티 메소드 또는 레이팅 커브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동 평균 설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시간 단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DB 시트는 실측 유량 측정 성과의 측정 결과를 입력하는 시트입니다. DB 정리 형식에 맞게 유량 측정 결과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오른쪽 빨간색 부분은 과거 측정 성과에 대한 지표요속과 관계식 개발의 사용 여부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사용 여부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지만 지표요속은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에어리어 시트는 단면적 정보를 입력하는 시트입니다. 먼저 관측소를 선택한 다음 최대 5개 기간에 대해 횡단면으로 정보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면적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거리와 표고값을 입력하는 코디네이트 방식, 수위 단면적 관계를 6차다항식으로 입력하는 HA 관계식, 수위와 단면적 값을 표 형태로 입력하는 HA 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기술원에서는 이 3가지 중 수위 단면적 표를 이용합니다. 다음 시트는 지표요속식 개발 및 유량 산정을 위한 수위와 지표요속을 입력하는 시트입니다. 노란색 부분에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ED패드를 사용했다면 ED패드를 선택하여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수위를 입력하는데 10분 간격의 데이터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수위 관측소나 유량 관측소의 자료를 출처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지표요속을 입력합니다. 각 ADVM의 지표요속 자료를 10분 간격으로 입력하십시오. ADVM별 평균값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Develop of Index Relation 시트는 MCD패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요속식을 개발하기 위한 시트입니다. 시트 내에 왼쪽과 오른쪽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왼쪽 시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부분은 유량 측정 성과별로 단면적, 잔차, 편차율 등 지표요속식 개발을 위한 값들이 계산됩니다. 지표요속계를 먼저 선택하시고 인덱스 레이팅을 개발할 ADVM을 샵1, 샵2, 에버리지 중 선택합니다. 그리고 난 후 유량 산정에 사용할 수위 자료를 선택하고요. 기존 측정 자료 중 일부만 활용할 경우 개별 측정 시작 번호를 지정해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측정 자료를 불러옵니다. 이때 시작 번호 지정 시 해당 번호부터 불러와야 하고요. 기존 인덱스 레이팅 값이 있으면 함께 불러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유속, 편차 등 인덱스 레이팅 산정에 필요한 값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계산 실행 전에 초기 인덱스 레이팅 값이 비어 있을 경우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이 끝나셨으면 연도별, 장비별로 측정 자료를 그래프에 분류 표기하면 됩니다. 이어서 Development of Index Relation 시트 오른쪽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은 지표요속식을 개발하고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순서대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할 회기식 번호를 우선 선택해 준 다음 유속 기준 범위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인덱스 레이팅 적용 하한 범위를 입력을 통해 로우 컷을 설정해 주시고, 이때 범위 밖의 자료는 회기 분석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처음 선택한 회기식에 대해 기울기, 절편을 산출해 최대 지표 요속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인덱스 레이팅 결과를 그래프에 표시하면 되고요. 여기서 버튼 클릭 시 계산 결과가 자동 저장됩니다. 자, 이렇게 지표 요속식 개발을 마쳤으니 이제 유량 산정을 위한 시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스차지 캘큘레이션 시트에서는 3개의 지표 요속식과 2개의 수위량 관계 곡선식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 산정할 기간에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연월일 순으로 사시면 되고요. ADVM 2대의 평균 관계식을 이용해 유량을 계산합니다. 이때 ADVM 샵1과 샵2 각각의 관계식을 이용하고, 레이팅 커브 샵1은 수위 관측소의 관계식으로, 레이팅 커브 2는 유량 관측소의 관계식으로 유량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5가지 방법을 모두 유량을 계산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과정을 모두 마치고 나면 이제 결과만 남았습니다. Result of Discharge 시트는 수위 및 유량 산정 결과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는 시트입니다. 그래프를 통해 유량 산정 방법별 유량 자료를 비교 검토한 후 최종 유량 자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먼저 유량 산정 방법부터 선택하시고요. 이때 ED패드를 선택하실 경우 ED패드 자료를 활용하면 됩니다. 컨디셔널을 선택하셨을 경우엔 조건별로 다른 산정 방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종 유량을 산정할 기간의 시작 종료 시점을 입력한 후 수위, 유량, 지표 요속 등 경계 조건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조건별 적용 범위를 설정하고 선택된 산정 방법을 적용해 최종 유량을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이 끝나면 시작일과 기간 입력 결과 그래프를 확인해 주세요. 지금까지 지표요속법 유량 산정 프로그램인 MCD패드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총 6회차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시간 유량 산정 기술이 현장과 정책에 어떤 기초가 되며 어떻게 쓰이는지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